네, 다음은 차의과대학교 문지숙 교수님께서 치매 조기 진단 기술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문지숙 교수님은 2006년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뉴로사이언스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현재 차의과대학 바이오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차의과학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바이오공학과 문지숙 교수입니다. 산학연병 이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해지는 시점에 이런 중요한 그 행사를 주관해 주신 한국바이오협회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요거는 진단이지만 치매 진단 너무 슬퍼질 것 같아요. 다음엔 치료 예방법도 산학연병 관련해서 행사가 또 진행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제목이 이제 좀 어려운데요. Biosensor Development Using Brain Derived Extracellular Vesicle이고요. 알츠하이머를 조기 진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내용이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억하실 거는 브레인에서 온 EV, 엑소좀이라고도 불리는데, 브레인에서 직접 온 그 베시클, 소포체를 이용해서 조기 진단을 해보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 내내 Brain Derived EV 그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그걸 어떻게 잡아가 이제 퀘스처닝이 있으실 거고, 그거를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살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에 배정빈 교수님께서 너무 훌륭한 인트로덕션을 해주셔서 저는 한결 앞부분을 안 해도 돼가지고 마음이 가볍습니다. 한 장으로 모아보면요. 인구도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또 인구 노화가 증가되고 치매도 환자가 많아지고 경제적 부담이 많아지고,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글로벌 빅파마가 치료제 실패했고 조기 진단은 점점 필요해지는데 방법은 아직 모연하고, 이 세 가지의 아주 어려운 현실에 취해 있습니다. 치매는. 그런데 또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어려운 환경에 뭐라도 개발하면 국가적으로 원천 특허 보유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더 노력해서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는 개인 연구자, 개인 개발자 혹은 의사 선생님, 개인 회사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연합이 매우 중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 그림 보여주셨는데,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걸 알고부터 나 치매 걸렸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많은 개발자나 회사나 연구자들이나 에밀로이드 베이라, A베이라를 굉장히 많이 이제 그것만 가지고 그 마커를 위주로 해서 뭔가 진단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죠. 왜냐하면 이 그림에서 보면은 맨 앞에 있는 이 검정색이 그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전에 벌써 마커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나 개발자들이 A베이라만 잡으면 조기 진단이 가능할까? 엄청나게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근데 저희 관점은 좀 다른 게, A베이라를 블러드에서 잡는다고 해도 그거는 브레인에서 왔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A베이라는 브레인에서뿐만 아니라 칼시노마, 암이 생기거나 렁, 그리고 세네센스, 에이징, 그렇게 여러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A베이라가 블러드에 많이 축적되기 때문에 블러드에서 A베이라를 측정한다고 해도 그게 뇌에서 왔다는 보장이 없다. 즉 non-brain specific하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숙제는 브레인 스페시픽하게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인에서만 온 거를 잡아보자가 첫 번째 숙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기 진단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럼 조기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아까 배정빈 교수님 얘기했지만 아주 서서히 20년, 늦게까지 20년, 15년에서까지 걸리는 거를 어떻게 잡느냐. 방법은 좀 어렵게 말하면 노멀 에이지 레퍼런스를 잡는다라는 건데, 제 자신을 보면 저의 어떤 A베이라고 할까요? 그게 30대, 40대부터 꾸준히 제가 측정이 돼야지 이 변화를 가지고 어느 순간이 많이 나올 때 얘가 병이 걸리겠구나라는 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그 사람의 블러드를 반복적으로 측정이 돼서 특정 마커를 꾸준히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이미징 장비,
혈액 분석 20만 원 든다 그랬는데 100만 원까지 든다고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매번 측정하겠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숙제는 노멀 레퍼런스, 그냥 병이 걸리기 직전에 에이징이 되는 과정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 그게 두 번째 저희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기 전에 클리니컬 트라이얼 GOV, 즉 임상 그 여러 트라이얼이 다 올라와 있는 사이트에 가서 긁어봤어요. 한 500건이 넘는 임상이 진행되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노멀 에이지 레퍼런스를 갖는 그런 임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런 임상, 코호트 특히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 코호트 임상을 많이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서 브레인에서 온 것만 잡는 어떤 마커를 가지고 하면 되게 유니크하게 원천 특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퀘스천닝으로 저희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필요성을 쫙 금방 말씀드린 걸 나열해 보면 이거예요. 사실 이게 저의 오늘 그 전체 발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연령대별 20대는 특정 마커가 얼마큼이고 60대는 얼마큼이고, 근데 60대인데 갑자기 치매 걸리는 사람은 얼마큼인지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가 먼저 주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뇌에서 직접 온 거를 잡아야 되고, 반복적으로 측정 가능해서 예측할 수 있고 치료제도 예방도 할 수 있는, 이게 저희의 퀘스천닝이고요. 이렇게 퀘스천닝을 갖고 시작한 지 6년이 됐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를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지금 정리해서 사실은 논문 쓰고 있는데 퍼블릭하게 발표하는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연구는 저희가 오픈랩이라고 요 보여지는 과제에서 시작이 됐고요. 이 과제는 되게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심평원도 들어와 있고 보훈복지의료공단 등 2개의 기관이 R&D로 참여하고 있는데 TS가 있고 소니월드가 있는데 저희는 TS의 산하기관으로 들어가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장기 R&D 1, 이게 지금 오늘 발표 제목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요. 이 저희가 이제 중장기 R&D 이 오픈랩이라는 소위 말하는 오픈랩 과제라고 하는데 발표할 때 꼭 이 한 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뇌 유래 바이오마커 키트 개발, 이걸 해보겠다. 그래서 더 멋있게는 플랫폼으로 개발해보겠다 이고요. 엑소좀, 그 EV를 좀 더 넓은 범위로 잡는데 아까 제가 오늘 브레인 드라이브드 EV, BDEV, 이거는 무엇인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모식도는 엑소좀을 좀 크게 보인 건데 통상적으로 엑소좀이 200나노미터, 그러니까 너무 작은 거죠. 그거를 말합니다. 실제로 보면 셀같이 돼 있어요. 이렇게 바이레이어로 그 지방층으로 동그랗게 둘러져 있고, 가장 매력적인 거는 이렇게 그 이 서피스 마켓물이 지저분한 단백질들이 막 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커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 하나로 오늘 얘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으로 알게 되면 얘가 오리진, 얘가 어느 세포에서 왔는지 추적할 수가 있고요. 더 매력적인 거는 이 안에 세포들, 분자들도 분석해서 좀 더 알츠하이머를 특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암 진단에는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만들어봤는데 이게 이제 세포입니다. 세포에 이렇게 동글 파란색이 나오죠. 이게 엑소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작아서 처음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이거 그냥 무시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근데 눈이 보여지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봤더니 얘가 굉장히 매력적인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세포의 막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막에 있는 표지자를 달고 나와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요. 표지자를 달고 나온다는 거는 얘가 어디에서 온지를 알 수 있어요. 뇌에서 온 것도 알 수 있어요. 뇌 표지자를 달고 오면. 그러면 뇌 표지자를 개발하면 되겠죠. 거기서 저희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처음에는 셀투셀 인터랙션, 암이 걸리면 저 옆에 세포가 제 암 걸렸대, 정보 전달하는 애거든요. 근데 뇌를 사이즈가 나노 사이즈다 보니까 뇌 혈관을 막 왔다 갔다 해요. 즉 뇌에서 오는 저 주황색이 블러드 내로 일반 혈관에도 다 돌아다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하고 일반 혈관이랑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는 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목적은 뇌에서 온 저 다른 장기에서도 엑소즘이 다 오겠죠. 뇌에서만 나온 저 주황색을 잡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주황색을 어떻게 잡을지가 이제 중요한데, 사실은 이 주황색을 잡는 거 2015년도에 미국에서 미리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엘렌캠이라고. 엘렌캠으로 요거를 기술 개발을 한 팀이 있는데
그 엘렌캠 이 모식도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그 뇌에 있는 세포고 이게 BBB를 통과하기 때문에 블러드에 가서 요 APP도 있습니다. 그 재밌는 거는 APP, 그러니까 A베이라 정구 물질도 이 서피스에 있어서 APP도 잡으면 알츠하이머 진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통과될 수 있어서 한 팀이 엘렌캠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엘렌캠은 브레인 스페시픽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한국 팀입니다. 그래서 작은 랩이지만 그 주장하고 있는데 실험을 지금 6년간 하다 보니까 더욱더 엘렌캠은 브레인 스페시픽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 퍼블릭 빅데이터 들고 왔는데 휴먼 프로테인으로 보면은 여러 장기에서 엘렌캠이 이미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RNA 레벨에서도 여러 장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브레인에서만 왔다고 하기 어려워서 새로운 마커를 찾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멋있게 퍼블릭 데이터 막 찾아봤어요. 근데 AD 조기 진단을 하려고 하는데 DB는 다 포스트몰텀 돌아가신 분들 샘플인 거예요. 그럼 조기 진단하기는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을 가졌는데 EB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EB 퍼블릭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도 쓸만한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한 게 왜 6년이 걸렸냐. 직접 그걸 뽑아서 하나하나 찾아가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즉 브레인 드라이브드 EB를 블러드에서 뽑아서 그 안에 성분이 뭐가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전략은 APP1이라는 거 저희 몇 개 마커 잡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APP 섭 패밀리 중에 하나입니다. 브레인 스페시픽하고 프로테인이 멤브레인에 있어서 그냥 엑소좀만 잡으면 됩니다. 즉 엑소좀 내를 깨서 안의 성분을 또 볼 필요는 없어요. 키트를 만들 때는 이 단순한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희가 뒤에 키트 좀 설명드릴 텐데 처음에 복잡한 거 하다가 점점 단순하게 바뀌었습니다. 즉 이 멤브레인 프로테인 하나만 잡는 걸로 목적을 지금은 하고 있고요. 이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이 전략을 바탕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멀 에이징 레퍼런스 잡는 겁니다. 즉 Y축이 어떤 특정 마커라면,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리그레션이 레퍼런스가 한번 잡히면, 비교 대상이 이 커브가 잡히면 20대에는 20 정도 나오고 40대에는 40 정도 나오면 노멀 에이징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근데 어느 날 이런 디텍션 키트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어느 때 매년 내가 검사를 블러드 검사를 건강검진에서 했는데 갑자기 100이 나오는 순간이 있다는 말이죠. 그때 그거가 뭐지? 그거는 이 검사는 뭐만 할 거냐면 죄송합니다. 요 마커 저희가 많은 기존의 A베이라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진단을 했을 때 이게 나오면 치매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분은 cognitition, 그 아까 말씀하신 인지 기능이 좀 정상으로 보여도 이런 마커에 의해서 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즉 조기 진단을 예측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열심히 저희가 임상 노멀 에이징 나이대별로 해서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임상을 여러 각도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 최근에 블러드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요. 제가 옛날에 쥐 실험 많이 할 때는 다양한 쥐 들고 있다는 그 연구자분들 있으면 막 좋아하고 존경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엔 블러드를 많이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되게 부럽고 그렇습니다. 임상을 해서 직접 하고 있고, 두 번째 숙제는 계속 BD, EB를 어떻게 퓨리티하게 뽑아낼 수 있느냐. 이제 기존 방법은 이제 요거를 이 마커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뽑아야 돼요. 두 번 다운을 시켜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EB를 추출하는 방법을 계속 실험을 했고요.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하버드 그 메디컬 스쿨에 계신 닥터 하코 리하코 교수님하고 하고 있는데 플루이딕으로 해서 솔팅하는 거 먼저 했고요. 솔팅한 후에 기술적인 건 제가 전문이 아니라 솔팅한 후에 솔팅한 것이 정말 브레인 드라이브드 EB인지 여러 방법으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 걸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요. 노멀 에이징보다 APP 파지티브가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마커 중에 하나고요. CD63은 EB 마커입니다. 코 레이블링이 된다는 것은 브레인에서 온 EB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보이는 노란색이 브레인에서 온 건데, 기본적으로 나이가 많거나 환자분은 블러드 내 엑소즘이 많아져요. 기본적으로 많아지고 APLP 파지티브도 많아져요. 그래서 굉장히 가능성을 보이는 휴먼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계속 반복해서 N수 늘려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솔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저희 두 번째 목적은 이 안에 있는 분자 레벨들을 시퀀싱, 스몰식이죠. 마이크로 RNA 시퀀싱이라든지 메타볼로믹스 등 통 데이터를 만들어서 빅데이터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정확한 분자 레벨의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처음에는 서피스 마커만 하고 있지만 이제 몰레큘러 레벨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이 마이크로 RNA부터 메타볼라이트까지 아우르는 오믹스 데이터를 모아서 통합 분석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딥러닝을 하면 예측이 더 정확해지지 않을까. 이럴 경우는 일본 데이터 같은 경우는 100개의 샘플만 있어도 충분히 예측을 90몇 %까지 하더라고요. 분자 데이터가 들어가면 정확도와 센서티비티, 스페시피시티가 훨씬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수가 작아도.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심평원이랑 같이 하고 있어서 퍼블릭 데이터도 한번 통합해 보자. 근데 그건 기술적으로 지금 어려워서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통합을 해서 퍼블릭 데이터가 하고 우리 데이터하고 합쳐서도 더 예측을 해보자.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저희 심평원이랑 같이 하고는 모시던데요. 단점은 심평원의 데이터와 저희 혈액 데이터는 또 동일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이 좀 어려워서 통합되는 데이터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치매하기 전에 노화 먼저 했거든요. 노멀 에이징에서 CMS라고 먼저 개발한 게 있는데 논문 냈습니다. 하버드 교수님과 같이 냈고요. CMS라고 해서 여기에 이렇게 비드 붙여가지고 잡는 방법. 엘라이자보다는 한 200배 더 좋은 건데 이거 키트화 시키려니까 이게 이제 그 전화기로 보면 3분의 1 사이즈인데 공용으로 이렇게 범용으로 싸게 하기에는 좀 기술적으로 좀 더 플라스틱을 넣고 뭐 그래야 된다고 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논문에 냈고요. 이름은 CMS라고 해서 Comparative Magneto Electrochemical Sensor인데 Electrochemical Sensor는 상용화하기는 좀 시간이 걸려서 좀 쉬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만 계속 노력을 하다가 기술 이전을 TS에 했고요. 이걸 바탕으로 첫 번째 키트는 CMS를 바탕으로 했는데 이 장점이 경제적인 면도 어느 정도 있고 되게 소량만 있어도 되고 1시간 내에 결과가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이 좀 어려워서 저희가 두 번째 키트로는 좀 더 쉬운 걸로 해보자. 그래서 이게 더 죄송해요. 어렵습니다. 멀티 바이오마커를 잡는 거라 이거는 첫 번째보다 더 어려운 방법인데 마이크로 RNA부터 프로테인까지 잡아보자. 저희가 그 아까 엑소좀 안에 있는 거 깨서 그 성분하고 같이 봐야 돼서 그래서 이제 이건 하버드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툴인데요. 이분도 이제 RNA만 보거나 프로테인만 보거나 했는데 두 개를 합치는 게 좀 어려워서 지금 연구 단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결국 제일 쉬운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우리가 단백질만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많이들 쓰고 있는 뭐 다이아베티스 당뇨나 임신 진단 키트에 쓰고 있는 LFA 방법으로 지금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제에서 또 빨리 구현하라 그래가지고 우회해서 쉬운 방법. 보통은 회사는 쉬운 거 먼저 하고 점점 어렵게 개발하는데 저희는 반대로 어려운 거 시작해서 시간이 걸리니까 쉬운 방법으로 하는 걸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스트래티지는 결국 그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이거 바이오마커 디텍션해서 예측하는 키트. 그래서 좀 더 싸고 반복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 궁극적인 목표일 것 같아요.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올해 네이처 메디슨에 논문이 나왔는데 여기는 한 600명 정도를 온갖 데이터, 그 제가 말한 프로티오믹스, 시퀀싱 데이터 다 모아서 예측을 하는 거를 논문을 냈더라고요. 이게 소위 말하는 프레시든, 분자를 가지고 진단하겠다는 거죠. 프레시든 메디슨인데 여긴 브레인은 빠져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브레인만 나오는 걸 찾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 브레인을 이걸로 하고 싶었는데 다른 이런 블러드에서 다른 걸로는 벌써 했고, 이게 더 매력은 뭐냐면 이게 이제 되면은 이런 나의 면역이나 이런 게 쫙 나오게 되겠죠. 더 매력적인 거는 이 데이터에서는 한 사람이 몇 번 와서 반복해서 측정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퍼스널라이즈드 예측 가능한 데이터가 나오더라. 그 더 재밌는 거 어떤 특정 마커는 연령대별로 쭉 한 거하고 다르게 개인은 또 다르게 돌아가더라. 그런 것도 논문에 나와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목적이 데이터가 축적되면 결국 퍼스널라이즈 디텍션도 되고 그거에 맞는 예방법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
특화된 프리시즌 앤 퍼스널 메디슨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하버드하고 유니버시티 오브 네브라스카 메디컬 센터하고 같이 MOU 맺고 공동 work하고 있고요. 저 MD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없었으면 이 블러드가 제일 소중한데 없었으면 안 됐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과제는 같이 하고 있어서 같이 적었고 연구비로 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